안녕하세요, 코미입니다. 제가 요즘에 역대급으로 몸이 진짜 좋아졌거든요. 이거 보세요. 어깨. 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5월 18일에 바프를 예약을 해뒀는데 다이어트는 4월 1일부터 하기로 했거든요. 좀 제가 다이어트 하는 기간 치고는 상당히 짧은 기간인데 한 달 반 동안 칼식단을 하면서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 전에 제가 요즘에 잘 먹고 잘 운동해가지고 몸을 상태를 지금 끌어올린 요 식단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빠진 식단입니다. 한 5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3개는 요리고 2개는 식재료의 조합입니다. 제가 지난 식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요리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 과정이 길어지면은 밥 먹는 것 자체를 걸러버리는 것 같아요. 저의 목표는 간단하게 삼시세끼를 먹으면서 최대한 건강한 재료로 먹는 거, 그리고 몸이 좋아지는 식단입니다. 제가 요즘 빠진 식단 첫 번째는 닭다리살 김치찜인데요. 이거는 요리라고 해야 되나? 닭다리살이랑 김치만 있으면 됩니다. 김치는 저도 엄마 김치로 하고 있는데 솔직히 김치찜 같은 거는 김치의 맛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엄마 김치로 했을 때 제일 맛있었고 제가 마트에서 포기김치 사서 해봤거든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냥 김치 집에 없으신 분들은 포기김치 사서 해 먹으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집에 엄마 김치가 있어가지고 엄마 김치로 이번엔 해 먹었습니다. 닭다리살은 정육 제품 사용하는데 닭다리살 정육을 대형마트나 이렇게 슈퍼 가면은 정육된 걸 다 팔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사서 냉동실에 다 보관을 해놓고 이렇게 먹을 때마다 찜으로 먹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진짜 간단한데 김치 넣고 물 넣고 육수 코인을 제가 2개를 넣거든요. 근데 이건 상황에 따라서 하나 넣으셔도 되고 2개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2개 넣었을 때가 맛있어가지고 2개 넣고 이렇게 김치를 먼저 끓여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제가 엄마한테 받은 레시피인데 포인트가 닭다리살까지 다 몽땅 때려놓고 하는 것보다 김치를 먼저 넣고 물을 한번 팔팔 끓인 다음에 그다음에 저는 물을 좀 보충을 해줬거든요. 너무 쫄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바로 다시 또 닭다리살 넣으면 너무 쫄아서 물을 좀 보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닭다리살을 넣어줍니다. 냉동 상태의 닭다리살을 그냥 바로 요리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김치랑 한꺼번에 끓여가지고 녹는 족족 다 잘라서 그대로 익혀버리고 오늘은 좀 그래도 이거 촬영한다고 제가 해동을 좀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해동된 닭다리살 정육을 몽땅 넣어가지고 익혀주면서 한 입 크기로 잘라주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한 냄비 끓여가지고 그냥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끓여 먹어도 되고 아니면 한두 끼 분량만 만들어서 그때그때 다시 끓여가지고 먹으면 되니까 이거 좋더라고요. 이게 한국식 밀프렙 아닌지. 사실 정말 체지방을 완전히 말리는 커팅을 하기 위해서는 닭다리살에 지방이 좀 많아서 별로 추천하진 않는다고 하는데 저 이렇게 먹고 체지방률 17%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회 나갈 것도 아니고 그냥 건강하게 집밥을 먹는다는 의미에서 닭다리살 김치찜 진짜 강추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저처럼 한식파 식단러 분들에게 진짜 강추하는 레시피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제가 요즘 빠진 식단은 사실 한계에서 파생된 건데 제가 요즘에 뒤늦게 진짜 당근 라페에 빠졌거든요. 당근 라페가 그렇게 유행을 했을 때는 한 번도 만들어 먹지 않다가 요즘에 너무너무 빠졌어요. 당근 라페를 유행할 때 왜 시도도 하지 않았냐 하면 그걸 어떻게 채를 써냐. 저는 양배추도 채 쓰는 게 되게 어려운 사람인데 당근을 채를 썬다? 저는 이거는 제 사전에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요 돌돌이 채칼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돌돌이가 있으니까 진짜 너무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근 라페 레시피는 많으니까 그냥 아무나 찾아가지고 한 통 만들어 놓으면은 저희는 사실 이 한 통이 1박 2일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정도 내에 이 한 통이 다 소비가 됩니다. 보통 이거 당근 라페도 그때그때 소비하는 게 좋아가지고 보통은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녁에 만들어 놓고 아침에 이제 밀프렙이나 점심 도시락까지 싸거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 통 만들어 놓고 한 2끼 정도에 다 먹습니다. 다른 당근 라페 레시피 보면 꿀도 들어가고 하는데 저는 안 넣고 올리브유랑 에사비 이렇게만 넣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홀그레인 머스타드까지 슈퍼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넣어봤는데 확실히 홀그레인 머스타드 넣으면 더 맛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올리브유랑 에사비만 넣었을 때도 맛있었어요. 당근 자체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근 라페를 하는 방법은 진짜 간단한데 그냥 돌돌이로 당근을 다 채를 썰어요. 그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 추천합니다. 이 형태의 채칼. 다 갈아준 다음에 소금 조금 넣어가지고 이걸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좀 재줘요. 그 다음에 물기를 다 짜가지고 이렇게 통에 담아 놓습니다. 그 상태에서 올리브유랑 에사비랑 홀그레인 머스타드 이렇게 섞어줍니다. 그리고 후추 갈아서 넣어주면 또 이게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당근 라페를 한 통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는 보통 이걸 김밥으로 먹는데 당근 라페 샌드위치도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저번에 샌드위치로 만들어 먹어봤는데 당근 라페랑 닭가슴살만 넣어서 그런지 빵이랑은 별로 제 취향의 조합이 아니더라고요. 계속
김밥으로만 말아먹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지금 한 6일, 5, 6일째 당근 라페 김밥만 먹고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원푸드 다이어트를 의심할 정도로 당근 라페 김밥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소비해온 당근보다 이번 일주일에 먹은 당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먹으니까 당근 진짜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 당근 라페 김밥이 제가 요즘 2가지 종류로 만들어 먹고 있는데 하나는 안에 달걀말이를 넣은 거, 하나는 닭가슴살 넣은 겁니다. 이 둘 중에서 조금 더 손이 많이 가는 거는 달걀말이인데 제가 이거 달걀말이를 처음 했을 때는 달걀을 막 무슨 6개씩 넣다가 이러다가 고지혈증 올 것 같다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남백을 사가지고 남백에다가 달걀 하나만 넣어가지고 해먹고 있는데 확실히 남백만 하면 달걀말이가 잘 안 돼요. 그래도 좀 줄여야 되니까 남백으로 해주고 남백액으로 달걀말이 해서 이렇게 말아주면은 진짜 맛있습니다. 저는 달걀이랑 당근 라페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어요. 저는 김밥 쌀 때 밥량은 솔직히 별로 상관없는 것 같고 저는 최대한 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 먹을 때 2줄씩 먹기 때문에 그래도 150g 정도는 먹지 않을까요? 한 끼에 밥을? 그래도 괜찮다. 맛있으니까 맛있고 건강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걀말이를 이용해서 당근 라페 김밥을 하는 게 있는가 하면 달걀말이도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닭가슴살을 그냥 데워서 잘라서 넣어버리면 됩니다. 이것도 사실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김밥으로 말려면 닭가슴살은 그냥 기본 닭가슴살이 좋은 것 같고 좀 수비드 닭가슴살처럼 좀 촉촉한 형태의 닭가슴살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2개 먹는데 뭐가 더 선호하는 맛이냐 하면 비등비등합니다. 처음에는 닭가슴살이 우위였다가 또 요즘에는 달걀말이를 넣은 김밥이 또 우위에 있다가 또 오늘 먹었을 때는 또 닭가슴살이었다가 아무튼 우위를 가릴 수 없게 2가지 종류가 다 맛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치즈를 안 넣었었는데 그저께 제가 또 이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레이너 선생님이랑 사장님한테 싸가면서 치즈를 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치즈는 그들에게 싸줄 때는 넣지 못했다 깜빡하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치즈를 소비하기 위해서 한 장씩 넣고 있는데 제가 원래 이 슬라이스 치즈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다 넣으니까 또 맛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즘 빠진 식단 4번째, 5번째는 사실 식재료 간의 조합입니다. 4번째 식단은 그냥 양지 삶고 사골 국물 넣어가지고 밥이랑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간단해요. 진짜 아침밥으로 먹기 너무 딱이고 그냥 사골 스틱 하나 넣고 물 넣고 양지 삶아둔 거 다 잘라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두면 진짜 편하거든요. 여기저기 쓰고. 그래서 양지 삶아둔 거를 넣고 그다음에 파 마지막에 넣고 소금 간 하고 밥이랑 먹으면 그냥 뚝딱입니다. 이것도 사실 소고기가 지방이 높아서 뭐 체지방을 완벽하게 커팅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안 좋은 식단일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 식단러들에게는 진짜 편하고 진짜 맛있고 한 끼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식재료 간의 조합은 탄두리 맛 닭가슴살이랑 밥이랑 양상추를 같이 먹는 건데 탄두리 맛 닭가슴살이랑 양상추가 진짜 조합이 기가 막힙니다. 양상추 섭취도 많이 할 수 있고 탄두리 맛 닭가슴살의 그 뭐랄까 맛이 가미된 닭가슴살은 좀 이렇게 먹으면 맥히잖아요. 근데 양상추를 먹음으로써 그게 너무 맛있어져요. 아무튼 너무 맛있고 부드럽고 야채 섭취도 할 수 있고 너무 간단하잖아요. 사실 양상추만 이렇게 썰어가지고 넣어놓으면 너무너무 간단한 메뉴이기 때문에 이 조합도 아주 강추합니다. 이렇게 제가 요즘에 먹고 있는 요즘 빠진 식단 5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진짜 별거 없죠. 근데 저 같은 분들 꼭 있으실 거예요. 너무 챙겨 먹는 게 귀찮고 자꾸 배달만 먹게 되고 막 샐러드만 먹게 되고 근데 나는 밥을 먹어야 배가 차고 이러신 분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요. 전 꼭 밥을 먹어야 배가 차는 스타일이고 한식을 먹어야 뭔가 먹었다 싶게 이렇게 만족감이 오는 스타일. 그리고 집밥을 할 때는 설거지가 제일 안 나오는 걸 선호하고 저 같은 성향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이 정도의 그 식재료 간의 조합 정말 추천드리고 제가 요즘에 이렇게만 먹고 있거든요, 거의. 근데 몸이 진짜 너무 역대급으로 좋아졌어요. 지금 커팅 전인데도 근육이 커져가지고 여기 이렇게 다 갈라지는 거 보이시죠? 진짜 완전 좋아졌어. 제가 이제 한 2주 후부터는 다이어트를 하는데 이 식단을 계속 가져갈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부수적으로 넣는 재료들 좀 빼고 조금 더 클린하게 해서 이거를 처음에 먹어보고 살이 빠지면 가고 안 빠지면 이제 조금 더 클린하게 가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들숨에 듣근 날숨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